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심화 수업 본 수업 시간에 별도로 다루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다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마저 풀이하는 온라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22문항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해 볼 거고요. 1번부터 22번까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실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주어 동사의 수일치의 기본 개념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었나요? 잘 풀었을 거라고 믿고 같이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The national soccer team led by the new coach. 이까지가 주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주어 부분처럼 보이는 것 중에서도 주어를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주어예요? 어디다가 황금펜 칠하셨습니까? 그렇죠. team. 이거 지금 주어라고 생각하고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뒤에 있는 led부터 시작해서 coach까지는요. led라는 녀석은 lead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이끌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라고요. 그럼 pp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어구 중에서도 분사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괄호를 묶어보니 결국 주어는 team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team은요. 일단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 속해 있는 개개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집합명사이므로 단수 취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정답은요. 네, has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 코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국가대표 축구팀은요. has won, 이겼다, 이겨왔다라는 겁니다. all the games until now. 지금까지의 모든 경기를 다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2002년 월드컵 생각나네요. 거스링크 감독이 연승행진을 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2002년에 몇 살이셨을까요? 네, 넘어갑시다. 2번이요. College students anxious about obtaining a job. 이까지가 주어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문법 문제에 is냐 are냐 묻고 있는 거고요. is냐 are냐 묻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이것은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가 누구라는 걸 빨리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까? 일단은요, 지금 the students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따라 나오죠. 근데 동사, 비동사도 없이 형용사가 바로 따라 나와? 아, 이거는 결국 형용사 구이겠구나라고 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역시 후치 수식 어구 중에서도 형용사가 길어져 있게 되는, 즉 형용사 구가 주어 뒤에 따라 나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주어는 students가 되는 셈이고요. students는 복수이니까 정답 동사 자리에 are 써야 되는 거겠죠. 내용상으로 빨리 볼게요. obtaining a job 할 때 obtain이라고 하게 되면 얻다, 획득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데 anxious,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은 are hoping to get places, 자리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어디에서의 자리요? In internship programs, 인턴십 프로그램에 자리를 얻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인턴십 프로그램? 정규직이 되기 앞서서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 회사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3번 넘어가 볼게요. children 다음에 who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생님이랑 수업 들은 친구라면 바로 who부터 시작해서 가로를 묶기 시작하셔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문장의 진짜 동사가 나올 때까지요. 문장의 진짜 동사는 공교롭게도 문법 문제로 묶고 있으니까 이 앞에까지 가로로 묶으시면 돼요. 단 often 이건 빈도부사로서 이거는 굳이 가로로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who가 이끌고 있는 관계사절은 who부터 시작해서 early까지라는 거 알 수 있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선행사이자 주어인 children을 꾸미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 파악이 바로 됐습니다. 결론. 주어는 children.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따라서 정답은 suffers가 아니라 suffer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그럼 해석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who start studying certain subjects too early. 특정 과목들을 too early. 너무 빨리, 너무 일찍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조기 교육, 영어 교육 받으셨나요?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often, 종종 suffer from 하면 무엇으로부터 고통받다 이런 의미의 수거잖아요. much stress,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시나요? 좋습니다. 4번 바로 넘어갈게요. soldiers, 군인. 자, 주어처럼 보이는 녀석이 문장의 맨 앞에 있긴 한데 바로 그 뒤에 serving하고 난데없이 ing가 나와요. 자, 이거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역시 후치 수식 어구 중에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어디까지 가로를 묶어야 돼요? 진짜 동사가 나올 때까지. 공교롭게도 역시 주어 동사 수일치 묻는 문제로서 동사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serving부터 John까지 가로로 묶어버리시고요. Serving in a dangerous war zone 하게 되면 위험한 전쟁 지역에서 serving, 복무한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주어는 결국 soldiers.
당연하죠. 동사는 따라서 복수주어였으므로 복수동사 receive가 정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 전쟁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들은요, receive bonus pay, 보너스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for their sacrifice. 그들의 무엇으로 인해서요? 희생으로 인해서요. sacrifice라는 명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생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희생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sacrifice. 필수어휘예요. 자, 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봅니다. While giving flowers 하면 바로 is냐, are냐 붙고 있어요. 자, 주어가 누구예요? 일단 giving flowers인데 주는 꽃인가요? 꽃을 주는 건가요? 만약 주는 꽃들이라면 주어가 flowers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꽃을 주는 것이라면 주어는 giving일 겁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는 해석이에요? 자, 주는 꽃들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까? 주는 꽃들이 매우 인기가 있다. 이 말 자체가 또 어색하고 어법적으로도 이상해요. 꽃이 준다? 뭐 약간 이상해요. 반면 꽃을 주는 것은 오늘날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는 giving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 동명사 주어라면은 동사는 어떻게 취급하자고요? 동명사는 일종의 명사구라고 했고요. 이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올 경우는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s가 정답이죠. 꽃들을 주는 것은 오늘날, 요즘, these days라고 합니다. 매우 인기가 있어요. 반면, the most common reason to give flowers. 자, 여기서도 또 지금 뒤에 보시면 is냐, are냐 묻고 있는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분명 수업 시간에 주어 뒤에 to 부정사가 보이면 역시 후치 수식 어구 중에 준동사 구로서 to 부정사구는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괄호로 묶어버리시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가 되는 녀석은 the most common reason. 이게 주어네요. reasons 하고 복수 아니라고요. 그럼 정답은 is가 돼야 되겠죠. 그래요. 이 꽃을 주는 행위가 굉장히 인기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이유, 그 꽃들을 주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to express romantic love. 바로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오케이? To express romantic love. 오케이. 자, 6번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The reason why people start talking about the weather or current event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the reason이라는 명사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요. 바로 뒤에 why 관계대명사절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절은 일종의 형용사절이라고 했고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이자 주어를 꾸며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요? 진짜 동사가 나올 때까지. 공교롭게도 진짜 동사는 문법 문제로 묶고 있으니까 요 앞에까지 가로로 묶으시면 끝납니다. 자, reason이 주어이므로 정답은요. is.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정답이 보이는 문제죠. 해석을 보자면 이유는 이유. 근데 어떤 이유? People start talking about the weather or current events. 사람들이 날씨나 혹은 current events라고 하는 거. 이 current라고 하는 건 현재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event, 사건들. 우리가 이런 걸 시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날씨나 시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that 이하입니다. 이제 that 이하의 설명이 나와요. 자, 이때의 that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hat절이 이끌고 있는 부분이 전체가 주격 보호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풀어서 써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그게 바로 주격 보어잖아요. 주격 보호 자리에 왔습니다. 대시 끌고 있는 절이 무슨 절이길래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인 거예요? 명사절이죠. 명사절이에요. 대절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 대는요, 실질적으로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그 우두머리예요. 명사절을 시작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요, 생략을 잘 시켜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주격 보호 자리를 이끌고 있는 주격 보호 자리에 온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that절을 이끌고 있는 that은요 잘 생략시키지 않습니다. 이 that은 좀 필요해요. 이건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그럼 조금만 더. That they are harmless topics and of interest to everyone입니다.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수명사? 네, 이런 거겠죠. 잠시만요. The weather or current events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씨 얘기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건에 관한 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harmless, 해가 없는 topics, 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of interest to everyone, 모두에게 흥미가 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of interest라는 표현 보고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of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interesting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 interesting 쓰면 되지 굳이 of interest 쓰는 이유는요? 있어 보이니까요. 유식하게 보이니까 문어체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7번 넘어갈게요. After a long dry summer, 긴 건조한 여름 날씨 이후에 many rivers in the region. 전면구니까 바로바로 묶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 너무 쉬워요. rivers가 주어입니다. 그럼 정답은 are가 돼야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강은 많은 강들은요 nearly dry 거의 말라버렸어요. nearly 하게 되면 거의 이런 의미잖아요. 거의 말라버린 겁니다. 8번 바로 갈게요. Recently, 최근에요. There has been a huge increase. 엄청난 증가가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일단 전명문이니까 괄호를 일단 묶을게요. In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에 있어서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who라는 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 remain 써야 할지 remained 써야 할지 묻고 있어요. 이거 뭐 묻는 문제일까요? 역시 수일치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일치에서 주어가 된 녀석은 엄밀히 말하면 who가 주어예요. 근데 who를 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뭘 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선행사를 보라고 했어요. 선행사는 당연히 people입니다. 그럼 people은 복수이므로 정답은 remain이 되겠죠. 그래요. 수에 있어서의 증가인데 사람들의 수의 증가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remain single, 싱글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예요. 언제까지요? Into their 30s, 그들의 30대까지요. 30대 접어들 무렵까지 싱글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제 9번 갑니다.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이거 오스트리아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니까 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sharks, 이 상어들은요, are caught, 붙잡히고 and killed,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the nets, 그물에 의해서요. 자, 그 다음 역시 똑같은 문제 유형이에요. 주격 관계 대명사 다시 나오고 그 뒤에 동사 is냐 are냐 붙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선행사입니다. 지금 앞에 선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게 nets가 가장 유력해요. 그렇다고 해서 sharks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종종 sharks가 선행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읽고 판단해 봅니다. is인지 aren지는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다만 is냐 are냐 어쨌든 비동사잖아요. 그죠? 비동사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suppose니까 수동태잖아요. 자, be supposed to 이거는 수거처럼 암기하셔야 되는 중요 표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be supposed to. One more time.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된 미래 혹은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e supposed to protect swimmers.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여러분, 상어가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원래 그물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알겠네요. 선행사는 명확하게 누굽니까? nets. 그렇다면 정답은 are. 물론 사실 sharks도 복수였으니까 착각했어도 정답은 are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를 꾸미는 건지는 알아야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하니까 해석을 해본 거예요. nets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한 일들이 종종 이렇게 동물에게 해가 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자, 바로 10번 갑니다. 10번. People feel sad. 사람들은 슬픈 감정을 느껴요. 유감스러움을 느낍니다. For animals, 동물들에 대해서요. 근데 어떤 동물들? Like the orangutan. 자, 전면구니까 가로로 일단 묶을게요. 마찬가지 문제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가 보이고요. 그 뒤에 동사 자리에 is냐 are냐 쓰고 있는 거니까 선행사가 누군지를 빨리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선행사 후보로 쓸 수 있는 녀석이 명사 1번 orangutan 아니고 2번이라고 볼 거고요. 앞에 있는 녀석 더 가볼게요. animals도 명사이니까 이 녀석도 사실은 선행사 후보에 올려줄 수 있어요. 이제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봅니다. which is가 좋은지 are가 좋은지 아직은 몰라요. losing their. 아 근데 사실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조금 헷갈렸었는데 animals 이건 복수죠. orangutan 뒤에 s가 없으니까 이건 단수입니다. 근데 지금 대명사는 정작 뭐라고 받고 있어요? their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럼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여야 될까요? 복수여야 될까요? 그렇죠. 복수여야 되겠죠. 그럼 지금 이건 which라는 관계에서 대명사절이 누굴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선행사 animals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오랑우탄은 단수니까 there가 지칭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바로 there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are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보자면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에요? Which are losing their homes through rainforest destruction. 산림 파괴를 통해서 산림 파괴 때문에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래못한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사실은 선행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are가 되는 거예요. 사실 there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까 문법 문제를 내는 거겠죠?
7번 갑니다. Not only. 문장 맨 앞에 부정어 있네. 이거 주어인가요? 주어 아니에요. 그럼 주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도치구문의 수일치 우리 했었어요. 그러면 lack of sleep이라는 표현이 복수 개념인가요? 수면 부족. 아니죠. 단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does가 되는 거고 원래는 cause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cause라는 녀석이 부정어와 결합할 수 없으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do나 does나 did를 보내는데 lack of sleep 이게 지금 3인칭 단수니까 do 안 쓰고 does 쓴 거고요. 뭐 과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id 안 쓰고 does 쓴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요.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not only cause headaches, 두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상관접속사 표현이었네. But also it interferes with learning. 그것은 또한 학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가 학습을 방해해요? 아까 전에 했던 주어 lack of sleep, 수면 부족이요. 됐니? 수면 결핍. 그 다음 또 한 가지. 수거 interferes with도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방해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with를 반드시 붙여 쓰셔야 됩니다. 무엇을 방해하다, interfere with 이렇게요. 나 좀 방해하지 마. Don't interfere with me 이런 식으로 씁니다. 12번이요. Whether viruses are living organisms or not, not agreed upon scientis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유기체인지 아닌지 이까지가 전부 주어죠. 그러면 주어가 지금 whether라는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하나의 절 전체가 주어입니다. 자, whether가 이끌고 있는 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더라? 네, 명사절이죠. 명사절이 이렇게 주어로 쓰일 때에는 어떻게 취급해야 한다고요? 단수 취급이요. 명사절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주어니까 정답은 단수 취급해서 is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organism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유식한 말로 유기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유기체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은 is not agreed upon 동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scientists,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말은 과학자들마다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유기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분분하다 이런 거죠. 괜찮아요? 13번 바로 갑니다. To do a moderate amount of exercise every day is인지 aren지 역시 묻는 주어 동사 수일치 묻는 문제고요. 주어 자리에 누가 쓰였는지를 보자고요. 와, to 부정사 쓰였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면 즉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구를 무슨 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명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 역시 어떻게 해요? 주어로 쓰였을 때 단수 취급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is가 되는 거고 to do a moderate amount of exercise every day 전체가 그냥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moderate이라는 것은 적당한 이런 의미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운동을 매일매일 to do 하는 것은 is good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 클래스라고 있지만 매일매일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고 계신가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Next problem 한 문제입니다. 14번이요. To help busy shoppers. 선생님 to 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이렇게 덥석 물가반의 문제예요. 중간에 뭐가 보여요? 커마가 보이죠. 여러분 to 부정사가 커마로 딱 갇혀버리게 되면 거의 99% 뭐뭐 하기 위해라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해서 바쁜 쇼핑객들을 도와주기 위해 companies.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쉬워졌어요. 주어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주어입니다. companies 이게 주어입니다. 복수잖아요. display가 동사고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회사들은 현재 display 전시합니다. floor plans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매층에 뭐가 있고 매층에 뭐가 있고 그 층별 안내도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floor plans라고 합니다. 층별 안내도를 제시해 줍니다.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예요. Throughout their stores 그들의 가게를 통틀어서요. 그게 가게 전역이에요. 곳곳에 이렇게 그 층별 안내도를 붙여줍니다. 손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넘어가도 되겠죠. 15번이요. On the left side.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on the left side가 주어입니까? 주어 자리에 와 있긴 하나? 이거는 장소 부사구에 불과하죠. 자, 장소 부사구가 문장의 맨 처음에 있네. 그럼 어떤 구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도치 구문.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주어는 뒤에 있다고요. 주어를 보자마자 어가 보이네. 그럼 이거는 뭐 단수잖아 무조건. 그렇죠. A recreation area 해서 뭐 그 휴양지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단수가 되니까 정답은 is가 되겠죠. 왼쪽에는 휴양지가 있는데, 자, with 전면구 따라 붙어 있네요. With many attractions. 많은 attractions 하면 관광지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동사 attract가 사람을 이끌고 끄는 거니까 놀이기구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 놀이기구라고 봐도 괜찮아요.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는 recreation area, 휴양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어떤 놀이기구? 관계부사 where가 앞에 있는 선행사 attractions 꾸며주고 있어요.
Children and adults have fun.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즐거운 그러한 놀이기구를 지니고 있는 휴양소가 왼쪽 편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16번 갈게요. What matters is인지 are인지 묻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what이 끌고 있는 절은 무슨 절? what 절은? 네, 명사절이요. 명사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취급하자고요? 누누이 얘기하네요. 단수 취급이니까 정답은 is입니다. What matters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matter가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what matters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아니 선생님 근데 matters는 왜 이렇게 3인칭 단수 동사 꼴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what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주어 역할도 하고 있는데 what만 놓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행사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선행사가 있으면 선행사에 맞추겠지만 선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what이 주어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matters 이거 왜 쓰인지도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is not how much you say. 얼마나 많이 네가 말을 하느냐가 아니래.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이거 구문 그거다 우리 배운 거. Not A but B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거죠. 그럼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A에 있어요? B에 있어요? 그렇죠. 독해할 때도 not A but B가 나오면 사실 A는 좀 무시하시고요. B를 집중해서 읽으시면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글쓴이는 B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여러분이 뭐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much nice stuff you say. 얼마나 많은 멋있는 말들을 네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죠. 사실 말 많이 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연중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상대방 상처 주는 말 이런 거.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말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스타프는 물건, 것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약간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막 다 갖다 붙입니다. 명확하게 뭔지 모를 때, 그거 할 때 stuff, that stuff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7번 갑니다. Taking photos on hot sunny days. 이거 보세요. 중간에 컴마가 있다고 해서 아까 to 부정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의 컴마는 hot이라는 형용사와 sunny라는 형용사를 연결해준 역할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taking photos on hot sunny days가 전체가 하나의 주어라는 겁니다. 그럼 days가 주어일까요? taking이 주어일까요? 사실 데이즈는 주어가 되긴 좀 어설퍼요. 왜냐하면 on부터 시작해서 전명구에 불과한 거라고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럼 photos가 주어인지 taking이 주어인지를 또 고심해 보셔야 되는데 사진을 찍는 건지 아니면 찍은 사진이 아니 찍은도 안 돼요. 이거는 찍고 있는 사진들이라는 의미인데 진짜 어색하잖아요. 의미상으로도 이미 taking이 주어겠구나라는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덥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에 사진을 찍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가 맞다면 당연히 정답은 is가 돼야 되고요. 진짜 맞는지를 좀 더 볼게요. It's just as dangerous for you. 너에게 해롭다는 겁니다. 뭐만큼이나. 자, 이것도 수거니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Just as A as B라고 하게 되면 A 하는 것만큼이나 B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A 하는 것만큼이나 B 하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해서 너에게 해로운 것만큼이나 it is for your camera. 당신의 카메라에게도 그러하다.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건 뭐 하다는 거예요? it is 뒤에 뭐가 생략된 것 같은데? 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angerous라는 형용사 굳이 없어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쓴 거라 보시면 돼요. 저 이건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더운 날 사진 찍는 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기계, 즉 카메라한테도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18번 갑니다. Some of the longest films released in the U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 나왔고요. 다음 동사 자리에 include냐, includes냐 묻고 있습니다. 주어가 안 될 수 있는 녀석부터 묶어볼게요. 일단 in the US 전명구니까 가로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released 과거 분사니까 앞에 있는 films를 꾸미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PP구니까요. 맞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자, some of로 시작해요. 해석을 해보시면 가장 긴 필름들, 가장 긴 영화들 가운데 일부는 해석상의 조언은 썸이 맞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썸만 보고 단순지 복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뭘 봐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온 명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즉 문법적 주어는 films가 맞는 거예요. 그럼 정답 뭐가 돼야 돼요?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 include가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미국에서 release 하면 풀다, 개봉하다 이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개봉된 가장 긴 영화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Gone with the Wind.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영화일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부모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The Seven Samurai, 뭐 일곱 명의 사무라이, and the Ten Commandments,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전부 뭐 200분이 넘어간 영화들입니다. 중간에 한 번쯤은 보다가 잘 법한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 영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번 갑니다. The young. 와, 이거 너무 쉽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 young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young people과 똑같은 의미라 보시면 돼요.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 그럼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복수니까 정답은 are가 돼야 되겠죠. 자, 관용적인 표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are liable to, be liable to 라는 표현은요, 가능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 쉽다, 혹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are liable to be more impulsive than the aged. the aged 이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좀 더 impulsive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impulsive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충동적인 이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 괜히 좀 약간 편견, 선입견을 조장하는 문장 같기도 하다, 그지? 근데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신중하시긴 합니다. 경험치가 쌓여 있으셔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뒤따라올 거라는 걸 미리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터득을 하신지라 섣불리 잘 안 덤비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겪어보질 않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따라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만다. 사실 그게 또 젊음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Every hairstyle worn by the first ladie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어 자리처럼 의심되어 되는 부분은 every hairstyle입니다. 자, every는 항상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 더군다나, 잠깐만, 앞에서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 것들을 표시를 안, 더 0 표시했어야 되겠죠? 다시 20번 갑니다. hairstyle, 이게 지금 단수고요. worn부터 시작해서는 과거 분사입니다. wear, were, worn, pp입니다. 과거 분사가 꾸고 있는 구니까 준동사구 중에서도 과거 분사구로서 앞에 나와 있는 hairstyle을 꾸미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가로로 묶으셨어야 돼요. hairstyle은 단수, 따라서 정답은 was죠. 우리 wear가 꼭 옷을 입다에만 쓰는 표현 아니에요. 향수를 입는 것도 wear라고 합니다. wear the perfume이라는 표현 종종 써요. 그 다음에 또 헤어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것도 wear hairstyle이라는 표현 써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쓰인 거라 보시면 돼요. First Lady라는 건 대통령의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영부인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영부인들에 의해서 취해지게 된 그런 모든 헤어스타일들은 참 놀라운 게 영어에서는 단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복수로 해석한다는 점. 이게 조금 헷갈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수입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이런 모든 헤어스타일들은 were analyzed. 여러분 이 동사도 모르셨다면 외우셔야 돼요. 필수 어휘고요. 분석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be analyzed니까 분석하다요, 분석되다요. 그렇지, 분석되다라는 의미고요. analyze만 놓고 보면 이 녀석은 분석하다라는 동사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By fashion magazines, 패션 잡지들에 의해서 분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Vogue 이런지는 뭐 대통령의 부인이 한 헤어스타일 같은 거 그때그때 분석하고 대통령이 부인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도 혹은 대통령이 입은 옷도 분석해서 기사로 내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죠. Both of us. 이거 너무 쉬운데? 자, both가 주어 자리에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취급하자? 복수 취급. 그럼 수임이 되겠죠. 최소한 두 명 이상이니까요. 우리 둘 다 매일 수영을 합니다. But I can't dive. 하지만 저는 다이빙은 못해요. And neither. 그리고 둘 다 뭘 못해요? 놀다 못하는 게 나는 다이브를 못하는데 그렇다고 걔도 다이브를 해? 아니, 걔도 다이브를 못해. 우리 두 명이 있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인 나는 다이브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걔가 다이브를 해? 아니야, 걔도 못해. 이 말입니다. neither 다음에 관용적인 도치 can he 나와야 되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정리될 거고요. 드디어 last problem 마지막 문제입니다. lighthouses 바다에 가보시면요 밤에 저 멀리서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별은 아니에요. 등대입니다. 네, 등대를 영어로 lighthouse라고 해요. 등대들은 guide ships and ships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역할이요. 배를 안내해 주고요. and 그리고 alert sailors 선원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뭘요? To dangerous areas 위험한 지역을 경고해 줘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alert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앞에 나왔던 lighthouse를 받고 있는 거고 어찌되었건 of them 앞에 있는 each가 주어라 본다면 each는 항상 어떻게 취급하자? 단수 취급하자. 따라서 정답은 flashes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등대 각각은 flashes of unique pattern of light 어떤 불빛의 독특한 고유한 패턴을 갖고 있대요. 자, 이 unique라는 것은 독특한
고유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각각 한 명 한 명 모두 다 유니크하죠. 유니크한 존재들이에요. 이 8천이라는 것은 유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빛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등대가 똑같은 불빛을 쏘아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독특한 어떤 불빛 유형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야말로 help sailors figure out. 자, help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sailors가 나왔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figure가 온 구조 파악하셨을 거예요. figure out their location. 결국 선원들로 하여금 figure out their location. 그들의 위치를 figure out. figure out.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수거입니다. 이해하다라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다. 그래서 그들의 장소를 이해하고 그들의 장소를 파악하다.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들의 장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모든 등대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등대가 똑같은 빛을 쏘아올린다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예를 들어, 부산항 앞에 있는 등대 중에 저 1번 등대는 빛을 2번 짧게 딱딱 쏘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선원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딱 2번 쏘는 거 보고, 여기 부산항 앞바다구나.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등대가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단순하게 문법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치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독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어휘, 표현들, 그리고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왜 틀렸나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